다이어트 왜 실패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리 적게 드셔도 다이어트에 실패하셨던 이유는 이 5가지를 모르셨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25kg 감량에 성공하고 잘 유지하고 있는 다이어트 한의사 김은하입니다. 사실 환자분들이 다이어트라는 걸 체중 감량의 수단으로만 이해하고 계신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다이어트가 건강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다이어트를 도대체 왜 실패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이어트에 실패한다는 건 내가 목표했던 몸무게까지 가지 못하는 것도 다이어트에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내가 목표한 몸무게까지 충분히 감량을 했지만 유지하지 못한 것도 다이어트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떤 경우에서건 제가 이제껏 만났던 이렇게 다이어트에 실패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첫 번째, 지속하기 힘든 다이어트 생활 패턴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냥 가볍게 설렁설렁 시작해 보시는 분들도 있고, 365일 다이어트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다이어트 기간을 정해서 내가 앞으로는 다시는 못할 굉장히 혹독한 기간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 중에서는 다시 요요가 와서 다이어트에 실패했다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너무 혹독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다이어트를 포기하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시작할 때 이게 엄청난 다이어트 의지로 갑자기 식단을 굉장히 바꾸시고 운동도 갑자기 무리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너무 어렵죠.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저 하루에 방울토마토 20개를 3번 나눠서 먹어요. 이런 분들도 계셨고요. 저 하루에 당근이랑 파프리카만 하루에 여러 번 나눠서 먹어요. 식사는 한 번도 안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과연 우리가 이거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속하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리고 내가 원래 식사를 하게 됐을 때 원래 체중으로 돌아오는 것도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끝까지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실패하시는 경우들이 이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두 번째, 식습관 때문에 실패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환자분들이 제일 먼저 먹는 것부터 바꾸시거든요. 탄수화물은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탄수화물이 아닌 다른 단백질 종류의 음식들로 바꾸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하루에 한 끼는 단백 쉐이크로 바꾼다든지 혹은 닭가슴살만 먹는다든지. 근데 사실 생활을 할 때 우리 몸속에 있는 영양소 중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사용하는 영양소가 바로 탄수화물이거든요. 우리 몸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탄수화물 중에서도 밥을 먹고 건강한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아주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요. 근데 탄수화물 중에서도 밥을 끊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컨디션도 떨어지고 다이어트 기간이 오래 가면 결국은 밥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탄수화물을 엄격하게 제한하시는 습관도 다이어트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탄수화물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게 탄수화물 중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먹자마자 혈당을 확 올리는 단당류인 탄수화물들도 있고요. 먹었을 때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복합당도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화장실 갈 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 식이섬유 종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탄수화물, 빵이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당류에 속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이어트를 할 때 제외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나머지 2종류의 복합당과 식이섬유는 드시는 것이 오히려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 무작정 제한하지 마시고 몸에 좋은 탄수화물은 챙겨 드시는 것이 오랜 기간 다이어트를 유지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폭식하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 이분들도 다이어트에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오시면 폭식을 가장 먼저 없애야 할 습관으로 보는데요. 특히나 다이어트를 그동안 여러 번 반복하셨던 분들, 그리고 아주 고도비만이신 분들, 이 두 분들한테는 꼭 폭식하는 습관부터 없으시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밥 한 공기를 3번으로 나눠서 먹는 것과 밥 한 공기를 한 번 먹고 나머지 2번은 굶는 것, 이 2가지를 비교하셨을 때 어떤 경우에 위장의 사이즈가 더 효과적으로 줄어들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3번으로 나눠 먹는 것이 훨씬 좋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 번에 한 공기를 다 먹고 나머지 2번을 굶는 이런 분들은 한 번의 양에 맞춰서 위장의 사이즈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2번의 식사는 늘 배고픈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2번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번 돌아오는 식사는 너무 굶주린 상태에서 먹기 때문에 더 많이 먹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맞춰서 위장의 사이즈는 더 늘어나고 나머지 끼니는 더 굶고 그럼 더 배고프고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럼 조금씩 차츰차츰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양이 오히려 조금씩 더 늘어나요. 더불어서 우리가 이 2번의 식사를 굶고 나서 한 번 식사를 하게 되실 때 이때
보통 건강한 식사 하시나요? 이 폭식하시는 분들의 특징인데 내가 그동안 참았던 거,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뭐 한 번에 다 먹어버리지 뭐 하시면서 굉장히 파괴적인 음식들을 많이 드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위장의 사이즈도 점점 늘어날 거고요. 체중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폭식하시는 식습관을 반드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잘못된 다이어트 상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다이어트에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환자분들 실제로 내원을 하셨을 때 그간 다이어트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앞으로 시켜드릴 다이어트 방법과 반대 방향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오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해서 내원을 하셨겠죠? 주변에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해서 10kg 뺐대요. 혹은 제 지인이 그러는데 음식 종류는 상관없이 칼로리만 딱딱 맞춰 먹으면 사실 무엇을 먹든지 상관없대요. 제 지인이 콩으로 3개 다 먹었더니 살도 너무 많이 빠지고 피부도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면 살이 빠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환자분과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분은 살이 빠졌을 수 있더라도 이 환자분께는 굉장히 안 맞는 다이어트 방식일 수 있다는 거죠. 아주 단적인 예로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소음인들은 나가는 에너지를 잘 가지고 보존하고 있는 것들이 이분들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 땀을 많이 흘리는 유산소 운동을 무리하게 하신다든지 혹은 소화가 잘 안 되는 단백질 음식들 종류를 늘린다든지 이렇다면 그분들은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오히려 컨디션도 굉장히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와 반대로 태음인들은 늘 가지고 있는 축적시키려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바깥으로 많이 방출하고 내보내는 게 이분들 건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태음인 분들은 화장실도 많이 가고 자주 가고 땀도 많이 흘려주면 혈색도 좋아지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살도 빠지고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사실 환자분들마다 각자 맞는 다이어트 방식은 다 다르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뭐 어떻게 했다더라 라는 방식으로 무작정 따라 하시는 것도 다이어트에 실패하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5번째, 음식으로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습관 때문입니다. 사실 음식이라는 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중요한 수단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음식으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조금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감정의 기복에 의해서 내가 음식을 챙겨 먹었을 때 그 감정이 해소되는 느낌 있죠. 이게 사실은 오래 가지 않거든요. 실제로 그 스트레스 상황도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은 이후에 죄책감도 크게 많이 밀려와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스트레스를 푸는 수단으로 음식을 먹는다든지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분들은 잘못됐다는 인식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무얼 하는데 나는 그걸 대신해서 음식을 먹은 것 뿐이니까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바꿔야 되겠다는 인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실패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단 음식을 먹는 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반복되게 다이어트에 실패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지금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음식을 드시고 계시다면 그것 또한 다이어트에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걸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이 외에도 체중 감량을 방해하는 혹은 체중을 잘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갑자기 체중이 늘어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더 많아요. 갑자기 어떤 질환에 걸렸다든지 혹은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한다든지 예를 들면 갑상선 기능이 저하됐다든지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신다든지 항우울제를 복용하신다든지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관절염 치료제를 복용하신다든지 등등의 이유로 나의 문제와 상관없이 체중이 그냥 늘어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지속하기 힘든 다이어트 생활 패턴을 가지신 분들. 두 번째, 다이어트를 위한 식습관을 억지로 하시는 분들. 세 번째, 폭식을 하시는 분들 꼭 끊으셔야 되고요. 네 번째, 잘못된 다이어트 상식을 가지신 분들. 다섯 번째, 음식으로 감정을 해소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도 다이어트에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 멘토 김은하였습니다.